네, 이번에는 이제 IT 이슈 진단이고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금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랑 유튜브 찍으셨는데 네네. 원래 금요일날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어제 찍었죠. 네네. 어제 했던 말 중에 뭐 흥미로운 기업도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저는 이미 들었지만 네네. 그렇죠. 근데 시장이 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시장만 조금 받쳐주면 네네. 확 좋을 텐데. 자, 지금 나갔습니다. 신기술 개발, 네네. M&A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라는 네네. 타이틀인데 어떤 기업?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네, 어버브 반도체고요. 네, 반도체 좋긴 한데 참 네네. 이게 하루 막 급등했다가 하루 네네. 뺐다가 이러니까 그렇죠. 어렵죠. 네. 자, 어보브 반도체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요 설명부터. 네. 이 회사는 이제 그 MC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이제 팹리스 이런 좀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고요. 네. 이제 주로 그 가전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밥솥이나 냉장고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우리 컴퓨터는 굉장히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하지만 뭐 자판기라든지 뭐 밥솥이라든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아주 하이엔드의 프로세서가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 두뇌 역할을 하는 이제 칩을 설계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의 한 절반 정도 가전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제 19%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모컨 이런 쪽에도 나오고 있고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파워 솔루션, 이제 전기 충전 쪽 이런 쪽도 한 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량대기죠. 네네, 맞습니다. 오만 대 다 들어가고 워낙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있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 MCU라고 하지만 스위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스위치가 여러 개 복합적으로. 맞습니다. 예, 스위치 역할도 하고요. 온도 같은 것도 센싱 센서. 역할도 하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간단한 명령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맞습니다. 네. 네. 그죠. 밥 네.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밥솥이 뭐 온도가 과열돼가지고 불나버리면 그렇죠. 안 되고. 그게 사실은 어떤 밥 맛이라든지 오늘 또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전자담배 쪽인데 아. 결국 그 MCU에 따라서 담배 맛이 달라지거든요. 네, 밥맛도 달라지고. 네. 저요? 아니면 뭐 앵커님 피시니까 전자담배? 이런 거 아니. 커밍아웃 해도 되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네. 이제 생각이 잘릴 수도 없고. 자, 주력 제품이 네네. MCU잖아요. 네네.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네네. 유닛 이렇게 되는데 이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는 네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네네. 어느 분야에? 일단 지금 뭐 수요도 좋은데요. 네. 지금 공급 쪽에서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MCU는 8인치 웨이퍼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운드리 쇼트지가 계속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MCU가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오르는, 특히 차량 반도체 쪽이 제일 많이 이제 심각하게 올랐지만, 뭐 지금 가전이나 다른 쪽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팹리스 업체들의 희비가 어떻게 엇갈렸냐면 대만 쪽 파운드리를 쓰냐, 국내 쪽 파운드리를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쪽 파운드리를 많이 쓰는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대만 쪽에 이제 파운드리를 그동안 써오던 업체들은 지금 뭐 거의 이 배째라식으로 이제 물량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좀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으로 그래도 수급이 되는 그런 쪽에 이제 파운드리를 잘 하고 있어서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보면 팹리스들도 보니까 제주 반도체는 네, 그 뭐 이제 DDR 넘어 이제 약간 그 미드급 그렇죠. 미들 로우, 노급. 네, 예, 예. 뭐 재고를 좀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통 뭐 왜 우리가 전선 업체들 보면은 이 동카파라는 이 구리 재고들이 많으면은 그게 이제 싸게 사왔을 때의 재고가 그렇죠. 지금 가격이 맡기면은 자산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높고. 반대로 이제 그게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하락하기 그렇죠. 때문에 재고 이거를- 끌고 안고 가야 네, 그렇죠. 되는 거지. 무한정 또 재고를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뭐 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식품이 아니라서 유통기한은 좀 길 것 같고. 그렇죠. 뭐 재고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 네네. 아, 차량용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저도 네네. 이제 운전하면서 여기 출근을 네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차가 위에 썬루프가 있는데 네. 열리더니 안 닫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큰일 났네. 비 오면은. 그렇죠. 네. 어떡하지? 오프가. 근데 이제 요즘에 수리해야 되는데 칩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큰일 났어, 네. 지금. 네. 요즘에 뭐 풀옵션 차를 살 수가 없거든요. MCU가 없어가지고. 졸지 오프카가 네네. 돼가지고 지금. 그렇죠. 우리 또 앵커님 아, 차를 잘 고쳤으면 좋겠네요. 네. 힘듭니다. 힘듭니다. 차량용 급속 충전기 네네. 시장. 네네. 여기 MCU 출시로 네네. 조금 뭔가 여기도 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네네, 어버버하고? 맞습니다. 일단 어버브 반도체가 굉장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동차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전을 시간을 빨리 할 수 있게 이제 급속 충전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니즈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MCU를 이제 그 개발했고요. 네. 요게 이제 그 AEC Q100이라는 이제 인증을 획득을 해서 이게 아마 연내 출시되는 전기차 모델에 적용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개발을 빨리 했냐? 기존의 가전 쪽에 이제 있던 칩을 안정성만 좀 높이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게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굉장히 네. 좀 회사 밸류에서는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통 IT 기업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지만 본인 기업의 한계를 좀 이제 확장하는 게 뭐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네네. 영역 확장의 도구 수단으로 이제 M&A를 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연관성이 없는데 M&A를 확 한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뭐지 이렇게 되는데 네네. 이 어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투자를 좀 했나요? 인수합병이 적정이다라고 하는데. 그 반도체 후공정 업체 이제 상장사인데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 네네. 네. 윈팩을 최근에 인수를 했습니다. 아, 윈팩. 네, 윈팩을 인수했고요. 원래 아나페스 자회사였는데요. 그렇죠. 여기 이제 240억의 이제 대주주 지분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1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지분이 25.99% 정도 지분율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윈팩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인수 증자했으면 이제 네. 증설 그렇죠. 까지도 가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증설할 거면 누구한테 물량 주문을 받아야 될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딱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단 SK 누구라는 하이닉스 거는 네. 위에 뭐 그렇죠. 하이급이죠. 맞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 고객사인데 하이닉스가. 매출의 한 60%가 하이닉스인데 지금 하이닉스가 후공정 쪽으로 굉장히 외주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미 네.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하나마이크론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그 후공정 그 계약을 하이닉스하고 진행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앞으로 좀 계속해서 그 핵심적인 거는 직접 하고 이제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외주 가공을 쓰는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하고 시너지가 또 이제 그 고객사를 확장하는 쪽에서도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M&A 합병 또 흐름이 네. IP 설계 업체들을 중심으로 계속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벌써 9개 정도가 지금 IP 설계 회사에 투자가 됐거든요. 네.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최근에 뭐 오토실리콘, 뭐 화인칩스, 다빈칩스, 뭐 관악 아날로그 테크놀로지, 스카이칩스 같은 회사들한테 지분을 태워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IP를 가지고 빨리 이제 설계해서 이제 MCU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오토실리콘이라는 데가 어버 네. 반도체하고 텔레칩스하고 네네. 같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SK온이 이제 전력 관리 칩을, 그러니까 BMS 칩이라 그러죠. 네. 이거를 이제 개발을 성공을 했다고 발표한 게 있는데 그게 오토실리콘하고 공동 개발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전량 해외 의존하던 이제 BMS 칩을 이제 국산화해서 배터리 앞으로,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죠. 네, 되죠. 이게 뭐 과부하나 과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칩인데요. 화재라든지 네네, 맞습니다. 뭐 이 에너지 효율성 그렇죠. 뭐 계속 하여튼 어려운 분야잖아요. 맞습니다. BMS가 네네. 되게.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서 SK온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 자체 칩을 많이 써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버브 반도체가 오토실리콘 지분을 44.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실적은 대충 어느 정도로 가늠이 네. 되는지 실적 전망 네.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관계사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네. 연결도 잡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추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작년에 매출이 1,674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이 176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네. 2,300억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매출하고 영업이익 쪽에서 일단은 30% 이상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게 그저께 50억 그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가 관리에도 좀 신경 쓰겠다 이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짝 지금 주가는 뭐 속된 말로 머리를 든다고 하는데 네네. 올라왔는데 오늘 네. 이제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죠. 뭐 네. 브리핑하는 가운데도 뭐 주가는 네네. 심드렁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네네. 계속 반영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결국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결국 주가는 올라가더라고요. 네. 네, 어버 반도체는 여기까지. 네네. 시간이 조금 되는 관계로 네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시청자 질의가 올라오셨는데 한미 네. 반도체 혹시 네네. 업데이트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네네. 분이 있고 네네. 있나요? 일단은 지금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네. 해외로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그 쪽에
생산 기지가 좀 현지화는 별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출에 좀 많은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일단 지금 3월 물동 영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상하이나 선전 쪽에서 셧다운이 돼서 이제 그 장비를 배로 실어 날라도 하역을 못하는 그 리드 타임. 네네 리드 타임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조금 낮추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마냥 악재냐라고 시장 다 알던데.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요즘 때문에 목이 잠겨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물량을 못 밀어냈는데 이게 오더컷이 있으면 큰 악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수주는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쌓여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게 그러면 2분기 한 번에 밀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실적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물동이 풀린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 1Q가 만약에 기대했던 실적보다 못 나왔을 때 이게 빠질 거냐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릴 거냐 이거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조금 이제 낮추는 게 그래도 오히려 그 가격 협상력은 더 좋아진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익률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후공정인 오사트 업체들 네네. 뭐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애플카 이슈도 얼마 전에 네네. 뭐 국내 후공정 업체에 네네. 대해서 뭐 이야기들을 하고 하던데 네네.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직접 네. 언급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그렇죠. 이게 사실 한미 반도체 엔드 유저 비중으로 따지면 한 60, 70% 정도가 애플이거든요. 엔드 네. 유저. 물론 이제 중간에 오사치라는 이제 AS나 암코 같은 회사들이 끼어 있지만 결국 그 회사들이 만드는 건 다 애플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그럼 국내에서 만약에 뭐 DCU를 만약에 제조를 한다 그러면 네. 누구 장비를 쓸까 이렇게 하면 심플한 결론일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미 아니면은 네. 뭐 이오 테크닉스 네네. 아니면 뭐 사이맥스? 네. 세메스는 뭐 좀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이맥스 말고 세메스. 사이맥스. 네, 사이맥스. 사이맥스. 이제 그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 쪽이고요. 네. 네. 자,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네. 추가로 DNC 미디어 질리고 왔는데 이거는 네네. 유튜브를 참고해서 보셔야 네네. 되는데 우리 그 39금에서 잘 설명했으니까. 여기까지 듣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뭐 저기에서 흥이 안 네. 나는데 다음 주엔 좀 흥나는 걸로. 네네, 알겠습니다. HX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